네, 자, 이제 오늘 26일 1차 발표가 났습니다. 원래는 매년 이제 기출과 관련한 언급을 해설이라든지 뭐 그에 대한 피드백을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의외로 유튜브를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우리 교수님들이 보시고 조금 이제 제가 워낙 이제 발언을 좀 직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그런 언급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교수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정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험가에서 나오는 해설이라고 하는든지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좀 잘못된 것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가채점 결과를 신경 쓰지 말라고 분명히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합격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가채점을 이제 어떤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 강사의 답을 바탕으로 해서 가채점을 했는데 그 신뢰도가 높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진채점을 받아봤더니 낮게 형성됐는데 높게 나와서 합격을 하고,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너무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수험가에 나오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정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져 있는 예시답안이나 또 학원 강사들이 이제 배포를 하죠. 해설지라고 하는 걸 정답이라고 하는 걸 배포를 하는데, 항상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 답이 너무 많이 틀린다. 그래서 그 답이 틀려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말씀들을 간혹 듣게 되면, 저도 학원 강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뢰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정답을 오픈해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평가원이나 출제 측에서 정답을 오픈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답을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시답안을 왜 오픈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런 수험가에서 카더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교수님과의 의리도 지켰고 도리도 지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끝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오늘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이 컨텐츠 영상을 통해서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죠. 작년하고 이제 올해에 느낀 거는 뭐냐면, 출제자분들의 인력풀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인력풀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출제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5기, 5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넘어가면 임용 출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늘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가서 출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됐듯이 어떤 특정 연구자분이 들어가서 내신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분이 경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최근 2년, 그러니까 작년 2025학년도, 올해 2026학년도, 요 최근 2개년 정도만 놓고 보았을 때 출제 방식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인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뇌피셜이긴 한데, 제 생각인데 사교육에 있는 저 같은 강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 같은 강사 때문이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사교육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밀 엄수 같은 그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학원을 통해서 공부하는 제 수강생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학원 강사들이 있고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돈을 지불하고 뭐 일타 소리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험가가 어느새 뭐 일타 강사다 뭐 상업적인 지구가 돼서 대중적으로 이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의존도를 높이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적어도 제 객관화는 자기 객관화는 해서 제가 이제 걸어갈 길에서 조금 정직하게 걸어가려 노력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출제 경향에서 일명 이제 우리 수험까지 나온 용어죠. 원래 이런 용어는 없는데 킬러 문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별 지점을 두기 위한 목적, 그리고 어떤 사교육적 차원에서의 억제 능력, 뭐 이 두 가지를 좀 목적을 두고 낸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드는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수험생들은 솔직히 이제 학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학원을 좀 많이 의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원 수험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그냥 오픈해서 말씀할게요.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 북소년이라든지 참사랑국어 같은 그런 오픈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많이 교류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을 많이 공유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 이제 우리 예전부터 국어과는 고정되게 좀 이렇게 많이, 그래서 뭐 학원가의 바이럴의 온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죠. 그런 이제 소통을 관계에서 보면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수험생분들이 이제 정확한 어떤 팩트 체크를 좀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험을 막상 보러 가셔서 아마 수험생분들은 느낄 거예요. 응시에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야. 생각보다 내가 학원에서 또는 이제 책을 가지고 또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일명 필독서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 보러 응시하러 가면 그 피부로 느끼는, 그죠?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동상이몽 같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물론 몇몇 문제들 속에서는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필독서라고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 뒤에도 지금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 책 다 읽어요? 전 저 책들 다 읽었거든요.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을 또 더 있어요, 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교수님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뭐 자기 전공 분야도 없이 뭐 온갖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들도 솔직히 이제 제가 전 과목을 다 한다고 하면 좀 놀라시던데, 놀라실만 하죠. 전문의들도 하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해도 이룰까 모를까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전체를 다 한다? 이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학습량과 이 출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껏 뭐 출전 뭐 놓고 얘기하면은 필독서라고 하는 거 뻔하잖아요. 뭐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영락 거 봐야 돼요, 사편 거 봐야 돼요, 뭐 이런 얘기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기본 학습량이라고 보는 거죠. 베이지, 가장 기본 학습량이라고 보는 건데, 보통 학원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제공해 줄까, 이제 정말 기초가 없는 노베이스인 수험생들이 시험을 봐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하러 오는 곳이 대부분 대학이 아니라 학원이면,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좀 공부 좀 하다가 오신 분들보다는 노베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장문교육론 읽으세요, 독서교육론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내가 읽어야겠다, 그러면 학원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학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책들을 단권화해주고 구조화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제 뭐 먹기 좋게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그걸 자료화해서 그거를 이제 제공해주고, 뭐 가이드를 잡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임용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느 선을 넘어서야 되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별 지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 일명 이제 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속칭하는 그런 변별 지점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독서교육론, 장문교육론, 뭐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이론, 뭐 국어교육 이해, 뭐 한국어 문법 총론, 뭐 한국어 표준문법,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풀어쓴 국어사 개론, 뭐 또 문학으로 가면 뭐 현대시 교육론, 현대소설 교육론, 뭐 문학교육 개론, 이런 서적들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맞추는 문제들은, 자, 오늘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초수생분들도 좀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커버하고요. N수생분들은 뭐 매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루하기
이를 데가 없는. 예. 근데 왜 그 선에서 안 끝날까, 임용고사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 안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조차도 안 한다. 그럼 노베이스란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이미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습득했는가.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 놓고 본다면 총 80점 만점에서 한 3, 40점을 맞을래? 라고 한다면 예, 그 정도에서 끝내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거기서 이제 50점, 60점이 넘어가고 싶어요. 합격을 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수석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인지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분석하고 쓰고 하는 인지 능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제의 어떤 컨텐츠만 놓고 보았을 때 이제 보통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 입증해 드릴 겁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필독서라고 하는 걸 피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장문교훈, 독서교훈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최근에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되게 젊으세요. 30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30대 분들은 임용을 준비하신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임용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 스승님 때 정도의 연구진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임용 관련된 건 없고 대학원에서 뭐 박사 따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다가 예, 교수님이 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학자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연구 분야를 그냥 내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대 젊은 교수님들은 이 학원 강사들의 어떤 성향이나 학원 강사 또 누가 뭐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가 이런 어떤 정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그 안에 저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야 누가 요즘에 노량진에서 뭐 예전에 어떤 강사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주로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제적인 어떤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이 강사 이런 거 뻔히 해주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그냥 고지고대를 내면 그죠? 예전에는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면 그게 그냥 고지고대 나와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적중이란 말을 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한 2개년 정도 문제를 보면 그 흐름에서 조금 꺾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탈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세 번째인데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 말하는 필독서. 그죠? 근데 그 필독서가 아닌 출제를 내는 거예요. 아닌 출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강론서들 있죠. 개론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이 아니라 여기 뭐 제 주변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놓고 봐도 그죠? 여기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이런 책 보십니까? 안 보시거든?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 여기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예, 이런 책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책들에서 뭐 이런 책은 보셨을 거예요. 한국어 표준법이라 써 있죠? 장문교훈도 근데 여기를 더 가는 거죠. 이렇게. 더 가면 이런 책들 다 보세요? 이건 뭐 사실은 최지훈 교수님 뭐 박사 논문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읽으시냔 말이야. 근데 교수님들은 저런 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시고 출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책들만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에요. 두 번째, 연구자 교사분들이 뭐 현직 교사 출신이 뭐 강사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볼게요. 교수님과 교사의 차이가 뭘까요? 교수와 교사의 차이. 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 교사고 대학에서 가르치면 교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하시다가 교수님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라는 사람과 교사라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교사 출신에 와서 학원 강사를 한다. 좋아요. 멘토링이라든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스킬적인 부분에서. 좋은데 문제는 교수라는 사람들은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저렇게 밥만 먹고 하는 게 뭐냐? 논문 읽고 논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파이에서는 저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저건 기본이죠. 저것도 안 하고 교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년 동안 맨날 밥만 먹고 저걸 했었을 텐데 자기 분야에서.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전부인 교수는 제 생각에 실력이 없는 교수님들이고 대부분의 그런 교수님이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논의를 하시고 논문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장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논문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것까지 만약에 포용한다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독서라고 하는 거 열심히 읽고 정리하고 단권화하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출전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킬러 문항이 되겠죠. 왜? 여러분들은 접근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런데 요것도 강사가 해버린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버려 강사가. 강사가 만약 이것까지 해서 내가 이런 논문을 가지고 적중시켰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떠들어 버렸죠. 작년에 제가 이렇게 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만히 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논문을 가지고 냈어. 자, 도저히 강사들은 이런 걸 안 해줄 거야. 아마 수험생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낯설을 거야. 낯설 거야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어떤 강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이런 논문을 적중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논문에서 나온 거를 해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죠, 올해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전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출전이 있긴 있는데 출전을 공부했다고 더 잘 풀리는 문제들이 아닌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정말 순수하게 공부를 학원에서 안 해도, 그죠? 학원 가서 강의 듣지 않고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또 사실은 수험생의 마인드에서는 조금 어떤 시험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험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가가 융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의 강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대비를 해야, 그죠? 대비를 해야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어떤 유형이냐면, 이거는 그냥 출전적인 공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권화하고 구조화하고 열심히 정리해서 스터디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시는 분들께는 참 쓰디쓴 이야기지만 그 과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2번째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였고,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학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공부해서 뭐 하냐, 이렇게 시험이 출제될 거면 애써서 책 정리하고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 라는 말이 또 절로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할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가지예요. 3가지. 근데 3가지 중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2개. 자, 그 2개를 아까도 말씀드린 2025, 2026 기출문제로 먼저 좀 잠깐 입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입증을 다 끝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영상 찍으면 이제 또 교수님이 제 4회 무엇인가를 또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항상 이게 꼬리 물기와 같은 과정입니다. 항상 이제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분들의 꼬리를 잡아야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또 그분들은 정책 기반에서 또 국가의 어떤 부름을 받고 그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런 사교육의 현장이 융성해서 그런 어떤 공공의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위배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되시거나, 너무 상업적으로 융성해져서 사교육이 오죽하면 카르텔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요즘에는 사교육에서 학원 강사가 돈 주고 문제 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심지어 풍토까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요즘 학원 강사들은 다 연구개발이나 데이터라든지 문제 개발을 본인이 다 하지 않고, 예전에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날아갔어요, 학원가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뭔가 이 구조, 시스템, 더 많은 서비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 공세라고 하죠. 그럼 물량 공세에서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함을 찾고자 하겠죠. 근데 이제 임용고사가 사실은 이제 서술형이고 쓰기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수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게 다가가고, 파노라마식 공부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정보와 개인 역량이 이제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교수님, 저는 항상 이제 대학 가서는 말씀드리는 게, 학원 강사 믿지 말고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서적을 정해서 스터디를 하든, 또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항상 교수님께 여쭤보아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만, 뭐 실제로는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를, 임용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4학년 되어서야, 아니면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재수 때나 좀 학원에 의탁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악순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제가 PDF로 이제 만든 파일이에요. 이제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인쇄 상태가 안 좋다. 죄송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출전을 바꿔서 출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025학년도 이전까지는 그 사회평론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좀 많이 출제된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은 기입형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교사와 이교사가 대화를 나눴다든지, 가를 바탕으로 수업 대화를 나눴다든지, 교사 간에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기입형에서 공을 안 들여요. 이거 보시다시피 거의 공을 안 들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럼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뭘까?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줄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발췌예요, 발췌. 그러니까 전공도서에서 발췌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서 교수님이 출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하고 여기에 있는 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출전을 두고 찾으려면 사회평론 작문교육론만 본 사람들은 못 찾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그죠? 이제 그 책만 죽으라 이제 접근해서, 선생님 사회평론 작문교육론만 보면 돼요. 이런 얘기를 아까 했죠. 그러면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온 지가 2014학년도, 이번에 2014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은 이제 이때는 없었으니까, 이때는 개정판이 없었죠. 2025, 2024년이니까. 학년도는 1년씩 마이너스 시켜야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작문교육은 개정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책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사회평론, 이 사평 같은 경우는, 그죠? 사평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더 최신이에요? 그렇죠. 사평이 훨씬 더 최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잘 안 보았던 책인데, 느닷없이 교수님이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이걸 내셨어. 그것도 평가 파트,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파트에서 요걸 출제를 하신 거죠. 이제까지 기입형이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파트에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충격파가 뭐냐? 늘 하던 곳에서 안 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해를 봅시다. 이번에는 2026학년도인데, 이번에도 이제 김교사, 이교사라고 나와서 조금은 이제 그 교수 상황인 것처럼 얘기는 해요. 여기 이제 답이 뭐냐? 만약에 이제 똑같이 이게 답이 뭐냐? 여기 니은과 답이 뭐냐라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수업 시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신간이 나왔죠. 10월에. 10월에 나왔어요. 11월이 시험인데 10월에 문해리 용교. 제 생각에 이 사전이 나왔다는 것은 기입형을 출제할 터가 넓어졌다. 교수님들에게는 낼 수 있는 그 출전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 책을 항상 조심하라 해서 저도 이제 접근을 시켜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독서 교육을 영락 봐야 돼요, 선생님, 뭐 사평도 봐야 돼요, 이런 질문만 하시고 그것만 정리했다면 역시나 이제 이 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두 문제들은, 그죠? 이 두 문제는 출전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거는 2026학년도는 그래도 새로 나온 책이니까 새로 나온 책을 냈다, 그죠?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2025학년도는 뭐 잘 보지도 않았던, 이제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 책은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된 책이니까 새로 나온 이제 책들을 중심을 더 보는 게 좋겠지 하면서 이제 사회평론 책들을 위주로 봤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교수님이 옛날 책을, 구태여 옛날 책을 끄집어내서, 그것도 교수학습 방법 파트에서 그것도 이쪽 저쪽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공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하나씩 하지.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난리가 났던 해가 요 두 해였죠. 자, 2025학년도 화법 영역을 이제 또 한번 5번인데요. 요 문제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요 문제도 만약에 선생님 이거 출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문제 출전은 화법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사평에서 나온 책이에요. 요 책은 나온 지 좀 됐죠. 그러니까 임용을 준비하려는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선생님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봐야 돼요, 화법교육론을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비껴가는 거예요, 출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정확하게 화법의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책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책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이 책이 이제 발간된 게 언제냐, 언제 나왔지 이 책이? 발견된 게 2023년 7월입니다. 2023년 7월.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이 책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책이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다뤄드렸었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책 봐야 돼요, 저 책 봐야 돼요, 어떤 책을 봐야 돼요 라고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죠? 베이직의 중심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들조차도 이제 신선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학년도는 좀 출전을, 너희들이 늘 이런 책들만 필독서라고 하면서 열심히 배우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책들만 열심히 구조화하고 뭐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주네? 학생들한테?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근데 더 하지는 못하는 거죠. 더 무엇인가를 하지는 못하고, 그 더 해줬다가는 이제 수강생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그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뭐 어려워요. 그 어렵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어려운 기준은요, 확장하면 어려워요. 양이 많아져서 어려운 게 아니라 늘 하던 거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다뤄주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올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올해는 면담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면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제 제 모의고사 푸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올해는 인터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인터뷰, 면담.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 문제를 모의고사 때 내드렸죠. 그러면 또 하나 느끼는 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박노송이 말한 대로 면담이 나왔어. 인터뷰죠.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런 문제예요. 여기 보면 A의 이유를 서술하고 B의 이유를 디귿과 C를 관련지어 서술하라. 그럼 디귿과 C가 뭐냐? 디귿이 이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전 동의서에 첨부된 질문 개요를 동의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C가 뭘까? C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실제 면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통 상황의 특성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내용을 쓰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나중에 기자가 실컷 인터뷰했는데 앞뒤 문맥 다 잘라 먹어버려서, 그죠? 앞뒤 문맥 다 잘라 먹어버려가지고 그 부분만 탁 써가지고 오해할 만하게 자극적으로 이런 일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거기다 살을 보태거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우리들끼리만 이제 엠바고라고 하죠. 우리들끼리만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줬던 건데 그걸 기사화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이렇게 갑자기 이제 면담자가, 그죠? 피면담자가 갑자기 손을 들고 나와버릴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이제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당신 인터뷰 내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안 쓰겠습니다.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뷰에서 이루어지는 스키마예요. 쉽게 말하는 스키마, 지식.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해보면 실제 면담 과정에 일어나는 소통 과정에서 D 근데 B의 이유를 쓰래. B가 또 뭘까 봤더니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제동의를 구하는 게 좋아요. 면담 중간이라도. 그죠? 그 B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면 디귿과 비읍, 이거죠. 사전 동의 첨부된 질문 개요를 동의합니까?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 소통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런 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의사소통 이론 같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예전에 서강대학교 인문 그 서강대 방송대 방송통신 그 신방과는 논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옛날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이걸 뭐 화법교육이랑 의사소통만 다 읽으면 이제 끝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모의고사 개발할 때 되게 미시적으로 내드렸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질문도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이번에 설명회 때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이제 막 온 4학년 분들한테 시험 안 보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합니다. 그럼 스키마적으로 뭐 부족하면은 이거 대답 못 해야 되거든요.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신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 여기 보면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직업을 권하셨군요. 그렇죠?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죠? 이 질문이 뭔가 문제될 것 같다고 한다면, 그죠? 문제될 것 같다고 한다면, 어딨어? 여기 A죠, A. 자, 기업과 같은 질문은 면담의 소통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앉아있던 설명회 들으러 오신 두 분이 내 강의도 듣지도 않고,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아마도 그 질문자의 의도대로 답변을 유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원 강사나 대부분 올라와진 예상 답안이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출전을 두고 떠오르고 대답하는 게 맞나?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내셨어요 교수님들이. 원래 이런 문제들은 문학에서 좀 많이 내고 이제 리터럴 쪽에 이런 쪽은 좀 되게 미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책을 꼼꼼하게 읽고 그거를 떠올리면서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는데 야 이거는 그리고 면담 솔직히 면담 인터뷰가 나온다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과연 면담 인터뷰라는 컨텐츠가 토론, 논증, 토의, 협상, 대화와 같은 다른 담화 유형에 비해서 중요할까요? 저는 별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육 내용이.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중요도를 따진다면 대화의 뭐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토론의 반대 신문 전략이라든지 많잖아. 논증을 갖고 내는 발표에서의 그죠? 내용 구성 방식이나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전략이라든지 실제 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교육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면담이 나오면 이거 하나 나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나와요. 라고 했던 인터뷰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제가 잘라서 적중을 시켰다기보다는 제 생각대로 나온 것 뿐이에요.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냥 설명회 때 수업도 안 들은 사람이 대답을 할 정도야. 만약에 답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의도로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의도입니다. 의도로 봐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는 2025학년 문제죠. 얘는 출전도 있어요. 출전도 있고,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묻고자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면담, 인터뷰죠. 인터뷰인데 인터뷰를 내는 목적을 두고 과연 이 컨텐츠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출전적인 공부를 잘해서 미시적으로 잘 정리해서 앞에 연도처럼 앞에 연도에서 뭔가를 잘 할 수 있었던 기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올해도 통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건 용기 있는 자가 더 잘 써요. 공부 안 했는데 아이씨 그런갑다, 에이 몰라, 내가 봐도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시험 끝나고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 다 결과 나왔잖아요. 발표 나왔고 이제 와서 뭐 니단 맞네 내단 맞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제 떨어지고 합격하고 밖에 결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편안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지금 2차 준비 열심히 해야겠지만, 만약에 나는 왜 떨어졌지? 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지금의 제 어떤 피드백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색깔이 예를 들어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이 문제도 봅시다. 이거 문법 한번 봅시다. 문법. 예를 이제 보면은, 자, 이거 난리 났던 문제죠. 2025학년도 3교시 7번인데, 자, 리을이 모음성도 있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잖아요. 자음. 자음인데 모음성도 있다. 자, 반모음이라고도 하고 반자음이라고도 하고 활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W라고 보이는 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니을하고 이은이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있다. 둘 다 있다는 거죠. 자음성과 모음성. 탐구라는 형식으로 덮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출제자분이 출제자분의 개인 성향의 연구를 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출제자입니다. 그래서 리을의 이중성을 이 출제자분의 서적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유튜브니까 이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책 이름과 교수님 성함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솔직히 그냥 출제자 할 거예요. 출제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자기 서적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응용을 한 거죠. 탐구식으로 응용해서 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선생님 뭐 이거 어떻게 난리가 나, 선생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를 사실은,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나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예. 사실 음성학이거든요. 음성학. 음운학과 음성학이 있는데, 그래서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탐구에서 푸시든 아니면은 뭐 사전에 그런 서적이나 또 아니면 그 대학에서 교수님한테 그 들어본 적이 있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될 수 있겠죠. 그죠? 작용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올해 나온 9번을 한번 봅시다. 9번.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더하고 더가 나와요. 이게 웃기죠? 더하고 더가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요, 이런 거 나오면 10.8, 이게 문법화예요. 문법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문법화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휘 형태소가 문법 형태소가 됐다. 요거를 문법화라고 고정시키지 않아요. 통사 구성이 형태소가 된 것도 문법화고요. 의미가 바뀐 것도 심지어 문법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형태의 선어말음인데, 그죠? 뭔가 쓰임이 달라졌다. 이 말은 뭘까요? 100% 의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짬뽕 아세요? 짬뽕? 짬뽕. 수업시험 많이 얘기했죠? 아니면 한 번. 수업시험 많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 얘를 띄었어야 될까 붙였어야 될까? 얘가 수관형사예요. 수관형사. 그리고 얘가 의존명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띄어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고 이렇게 붙여 쓴단 말이야. 하나의 어휘가 됐어.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일까? 의미 차이예요.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문법적으로 기대하는 성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가 이제 회상선언어음이야. 예전에 이제 서법 같은 경우 회상선언어음이야. 회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회상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의미를 갖고 있네. 지각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럼 이제 이걸 양태선언어음이라고 예지를 하죠. 또 양태선언어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딱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회상선언어음이라고 하는 서법 반면에 이제 고영근 교수님이나 민현식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다음에 이익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양태라는 개념을 써요. 양태. 양태 선언어미. 양태야 도끼 꺼내라. 제가 수업 시간에 양태야 도끼 꺼내라. 그러니까 양태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깨달음, 지각. 근데 여기서는 또 달라졌어. 뒤에 오는 청소를 하다와 건강이 좋아지다 라고 하는 이 뒤에 종결과 관련했더니 앞에 가더니 뒤에 했더니가 제약이 하나는 있고 뒤에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문법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달라질 게 없어요. 연결 어미로 쓰이고 있고 선어머 어미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면 문법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제약이 달라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 100%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의미가 달라졌다는 걸 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의미. 이거 문법화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출제자의 개인적 연구 분야가 들어왔거나, 이해됐어요? 아니면 최소한의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 요즘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법화라든지 국어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학계에서 기성적인 문법 교육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 아니에요.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부단히 학계에서 이런 교육 내용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분명히 이제 이것도 어디인가 찾으면 논의적인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탐구식으로 풀으려고, 이게 둘 다 지금 탐구거든요, 지금. 그냥 표방하는 건 딱 간단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탐구. 그럼 내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한문총이나 한 표문에 보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학문적인 부분이 개입이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뭐 자구적으로 좀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떠올리면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변별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알던 뭐 더가 뭐 어디서 쓰였냐, 덜은 1인칭의 제약이 있더라. 그죠? 특수한 상황에서 뭐 객관화된 상황에서 뭐 소설 속이나 꿈 속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더라. 이럴 때는 쓸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 더하고 더는 왜 다른가 이런 거에 나오면 잘 푸셨겠지만, 왜냐면 그런 거는 한문총에도 나오고 한표문에도 나오고 우말론에도 나오고 뭐 널려 있으니까 어떤 책을 붙잡고 나오든.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런 거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법이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달달달달달 책 뭐 그냥 한 권만 단권화하고 노트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끝나냐. 그래서 이제 문법도 탐구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또 여러 학자들이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법의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이제 문법도 기초가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래. 여러분들이 먹기 편하고 쉽다고 판단되고 먹었을 때 나 만족스러워라고 하는 거는 경쟁이라는 단어하고는 상관없을 때가 많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뭐야? 라고 좀 느낄 만한 것들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로 가볼게요. 근데 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25학년도는요, 영영정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탕임금이, 그죠? 여기 보면 뭐 탕임금이 징벌 갔을 때
그곳에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탕임금이 와서 자신들이 살았다고 말했다. 맹자의 한 대목을 인유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이십니까?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이제 뒤에 논문, 이제는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 예전에는 제가 뭐 논문, 이게 교수님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아니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출제자가 이분의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자, 지문도 똑같아요. 지문. 똑같고,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탕임금이 맞이한 백성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영영을 장한 자신의 애정. 그럼 이제 이게 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이런 문제들은 지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제가 대박을 터뜨렸던 이유죠. 논문까지 이렇게 적중시켜버렸으니까. 논문까지.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노량진 바닥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잘 해낸 거죠. 솔직히. 칭찬받을 건 칭찬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잘 해낸 겁니다. 예, 잘 해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수강생도 이걸 안 외워요. 가서 자기가 지어 쓰고 와버려요. 그래서 뭐 평준화 되는 거지. 하향 평준화. 실컷 논문까지 적중시켰는데 안 외우고 가서 떨어지고 와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논문에 기저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거 있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뭐 학원 강사들이 영영전이 적중됐네 어쩐네 말을 하는 것들은 제목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논문 제목에 어디에도 영영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봐봐요. 영영전이 어디 있어요? 논문 제목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솔직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출제 방식이 고수된다고 한다면 노량진에서는 그렇죠. 제가 특화된 거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특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올해죠, 올해. 그럼 올해도 이 맛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자, 갑자기 동야위 집이 나오고요. 청구야담이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오물음이죠. 전기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물음이 나왔어요. 오물음, 전기수, 이야기 주머니. 제가 이제 전기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걸 놀라운 것이라고 하고. 왜냐면 여기 성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찾아서 이거 완전 그냥 1, 2, 3, 4 아닙니까? 잡아 골라 잡아 골라 잡아 골라 잡아. 이거 어디 보면 나와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거는요 그냥 잘 골라 잡은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놀라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괴이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기이한 것 같아. 근데 괴이하다라든지 기이하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기성이라는 말을 붙일 때 신이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이하다. 그러면 그 신이한 이야기들 잘 떠올려 보세요.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죠? 인기교환. 귀신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신이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이하고 뭔가 괴이하고 이런 것들은 좀 그런 흥미를 끌만한 인기교환 모티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때, 그죠? 매력적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괴이하다, 기이하다. 요거는 여기 내용은 이제 사람은 죽어서, 그죠? 사람은 죽어서 가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 있는 이동지라는 사람이 팔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팔이 움직여. 상여를 끌고 가고 있는데 팔이 움직여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아직 안 죽었다. 내 재산 다 기부해라. 꼴까닥. 그러면 신이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죽은 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은 베풀고 살아라. 쥐고 간다고 해서 죽은 망작가, 그죠? 저승 갈 때 이승에서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베풀어라. 뭐 오물음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교훈과 깨달음인데, 자, 이거를 통쾌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놀라운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괴이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이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고 고르래. 주제를, 지금 주제 얘기했잖아요. 주제. 인생 무상하다. 야, 가진 자. 이거는 이제
바운더리 채점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A는 주제를 서술하라고 하고 바운더리 채점이야. 대충 그런 의도를 보이면 맞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딱 규정할 건데 그거 아니면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출전을 두고 연습할 거야? 공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이런 문제를 개발해보면 맨날 뭐 작성 방법이 모호해서 쓰기 어렵다. 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모호하다고 따졌던 분들은 어떻게 잘 결론 내렸어요? 이번에?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안 돼요. 왜 기출문제에서는 허용되는데 내가 하면은 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잘 봐봐.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 요소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은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PBL,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중심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해결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론, 얘는 다뤄줘야 해결이 돼. 그죠? 출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출전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출전인 거죠. 야, 논문을 갖고 내? 야, 이건 내 영향 받긴데?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자분들이고 교수님들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저. 그러니까 사실은 훌륭하고 유능한 교수님을 뵙고 그분들이 이걸 해줬다면 대학 시절에 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리포터 쓴 적 있어 하면서 풀 수도 있었겠죠. 그 대학 출신 학부생이. 맞죠? 그게 아니라면 박노선 강의를 들은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거죠. 노량진 바닥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교수님들께서 이걸 안 하셨더라고. 작년에 너무 많이 떠들었나 봐요. 뭐 지나간 버스에 대해서 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작년에 먹었으면 됐죠 뭐. 예. 그럼 이제 올해는 이렇게 나왔어. 이런 문제들을 학습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단거나 스터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런 문제들의 가장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찾고 연습하는 상황적인 학습이 되게 바탕이 돼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좀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현장에서 죽을 맛들인 거죠. 뭔가 공부를 해서 착실하게 해결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딱 이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감 팍 올라가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도대체 시험 끝나도 정답이 뭐야?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게 답이야. 너도 그래? 나도 했었는데. 그럼 그게 답인 거야.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월 26일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써서 답이었어. 너 그거 틀렸어. 이게 답이야. 확실해. 라고 했던 사람이 합격을 했다 하면은 기분 좋은 거고, 반대로 합격을 못했다면 조용히 있겠죠. 조용히 있겠죠. 그냥 내가 사실은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었는가 봐 이러면서 글을 올리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12월 26일은 제가 좀 말하기 편해요. 근데 12월 한 1일, 3일, 5일 요때쯤 보통 해설을 많이 하잖아요. 요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내가 어떤 부분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었던 답이라면 합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은 막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있는데 그게 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문제까지 보여주면서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부디 세상을 비판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기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기출 문제의 출제 성향을 이해하자. 교수님들이 저렇게 낸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죠? 앞으로도 저렇게 행동을 하실 거는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길을 찾아야지, 이제.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솔직히 이런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대비를 해주는 것까지 단순한 사교육의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면 저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줘서 누군가가 합격을 한다면 그거는 뭐 제 역량껏 그 사람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거래죠, 거래. 그 사람은 나한테 수강료를 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거래에서 성립하는 거를 그 한국 사회에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든지, 예? 그죠? 허장성세의 어떤 거짓말, 과장, 막 그냥 대외적으로 무슨 연예인이 마냥 행사해야 하는 그런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봐요. 저는 같은 종사자들지만, 그지만 뭐 어떤 부분을 해냈어, 연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내고 그거를 또 방향에 맞게끔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좀 비판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학원의 학원 강사들은 돈만 밝히고 뭔가 사교육은 억제돼야 될 대상으로만 보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찍어드렸어요. 이게 됐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재밌었어요. 야, 문제를 또 이렇게 내셨네 올해는 하면서. 작년에는 이렇게 내시더만 또 올해는 또 이렇게 내셨네. 교수님들 참 재밌으시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재밌어요. 문제를 내는 방식에서. 역시 교수님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문제 개발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임용고사가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시험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참 재밌습니다. 예. 어떻게 또 문제를 가지고 또 같이 보니까 흥미진진하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성향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자, 저런 문제들까지 다 포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보통 데이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을 잘 구조화하고 정리해주고 데이터화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초입, 입문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수생들이라든지 이제 막 시험이라는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데이터라든지 도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어떤 영역에서의 흔히 말하는 이제 제일 잘 나간다라는 강사분들은 보통 이 지점을 잘하는 강사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쟁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관리반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면 PT 받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문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품 모의고사라든지, 그죠? 또 스터디를 활용한 또 여러분 문제 개발 훈련을 시켜요. 직접 뭔가 거기서 직접 연구하고 뭔가 찾아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 문항 컨텐츠를 찾는 거죠. 그런 스터디를 또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전공서적을 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전공서적 부수기라고 해가지고 별칭을 또 부여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관리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관리를 받는 거죠. 혼자서는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 과정은 아까도 했지만 한 단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였었어요? 논문이라든지 확장적인 출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못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교수님들이고, 교수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원 강사 따위가 이런 것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점에서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빗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유일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노량진에서는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다루는 그런 강사임을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독학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아요. 도구적으로. 인정.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노량진에서는 저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대학 교수님하고 하셔야 돼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논문을 좀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모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좀 읽어라, 논문에서 많이 나온다,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논문 볼 건데? 사실은 그 지점이 교수님과 일부 이게 학부생과 이런 학교의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하려면 최소한 현직에 계시더라도 어떤 대학원에서 뭐 석박사 과정까지는 공부한 적이, 또 우수한 교수님 밑에서 그냥 양산형 학위가 아니라 정말 우수한 교수님 밑에서 좀 열심히 부대끼면서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걸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거나 하는 거는 좀 별로다. 이제 그 지점을 의탁하려고 저한테 오거나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6개월은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해야 되지만 나머지 5개월은 강사 몫이다. 여기까지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강사가 한다. 교수가 해주시면 좋겠지만 못 해준 건 내가 한다. 나랑 만났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나왔네. 아까 문제 보셔서 아시겠죠? 세 번째들은 사실은 출전도 필요 없고, 그죠? 뭔가를 내가 외워서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풀 수 있는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냥 읽고 상황에서 적응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1월부터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는 문제를 가지지 않고 문제 없이 그냥 서적을 읽어가고 노트를 함으로써 끝나는 그런 학습은 이제 사실은 조금 국어과의 한정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른 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뭐 출제자가 늘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냥 어떤 책을 내고요. 뭐 간혹가다 책을 바꾸고요. 어떤 논문이 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강사가. 그럼 그것만 계속 다뤄주면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타 과목들은 좀 그렇게 고정률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국어과는요. 이건 뭐 이혈형 비혈형도 아니고 인정? 그죠? 와,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문제들을 내세요, 교수님들이. 말장난 같은, 좀 세게 말을 하면 약간은 말장난 같은, 약간 문제 자체가 과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수님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이거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만을 보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후절하면은 진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개별적인 인지 능력 차이에서 등락이 결정되겠죠.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걸 그 일회적인 평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도 지속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고 성장 발달 과정을 보려고 한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일회적인 평가로 그거를 딱 편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형식 평가다. 그죠? 그래서 국어과가 힘들어요. 국어과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죠. 인정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내가 시간을 공을 들인다고 해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학습이 전제돼야 되는 그런 학습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저런 문제들이 나오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죠? 저런 상황적인 요소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개인이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죠? 그 안에서 뭐 스스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반을 하는 거예요. 스터디 활동이라든지 하프 미니 모의고사라든지, 그죠? 뭐 전공서적 부수기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어떤 컨설팅이죠. 공부의 학습의 루트도 조금은 색깔을 이론적 색깔이 아니라 조금은 뭐 세계 방법, 그죠? 최소한 다원적인 방법을 조금은 고민해 둬야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문제를 보는 순간. 그래서 아하, 2026학년도 기출은 좀 이런 성향으로 내셨구나. 2025 때는 비껴가려고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교수님이 자꾸 이제 비껴가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2026학년들은 비껴가는 걸 넘어선 거죠. 비껴가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면 2019 때. 2019학년도에 딱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채점이 되게 어려웠죠. 아마 올해도 채점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런 식의 문제면요, 답이 다양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정답이 있는 것 마냥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뭐 그냥 딱 선생님, 그니까요, 뭐 하면 돼요? 이거요? 저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의 지정적인 방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원한다 한다면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하이 레벨이 아니셔요. 로우 레벨이세요. 그런 질문 하신다면. 근데 지금 뭐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돼. 시험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요, 조금 뭔가가 감이 와요. 조금. 그런 분들이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이 아닌데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누구나 하이 레벨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경쟁이라는 구도 안에서, 그렇죠, 낙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낙오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수강생들이 소중하고 이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억세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하게끔 시켜야 되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다음 번까지 외워오게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죠. 그 과정에서 욕을 먹는 건 필수적으로 봐야.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왜 고객들에게 잔소리냐? 팔아주는데. 팔아준다라는 가치가 우선이 되면 안 되죠. 교육인데. 합격을 하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팔아줬으니까 그분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향의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희망하는 바는 그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오셨으니까 끝까지 저를 좀 신뢰하시고 이런 성향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에 맞게끔 1년을 조금 노력하시면 어떨까. 또 N수생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제가요 요 앞에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방금 말했던 두 가지는 제가 확실히, 그러면 그것만 해야죠. 잘하는 걸 뭘 또 열심히 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을 병행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점이 나뉘기 때문에. 초수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죠? 경쟁적인 것도 해야 돼. 그지만 N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0점 몇 점 잘 떨어졌어요, 1점 잘, 이게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1점인데 오늘도 뭐 0.7 뭐 0.0,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 점수를 떨어진 것도 대단하신 건데, 다만 그 사람이 다음번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격다짐으로 무식하게 시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쓰고 읽고 분석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고, 문제 자체의 성향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많이 틀리십니까? 이런 화두를 1월 동안 잘 한번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참 시험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출제자가 한번 돼보렴, 출제자의 시각으로 한번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출제자가 한 분야를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볼 수 있고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으려면요,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언저리 어디에서 달성을 하는가, 못하는가, 이제 이걸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보는 시험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은 냉정하게 시험이라는 성격을 좀 이해해 보셔라,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이렇게 연말에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컨텐츠를 좀 많이 찍고 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뭐 더 양질의 기출 해설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이제는 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네,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출 해설도 조만간에 제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기출 해설은 아시죠? 문제를 직접 풀어봐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답입니다 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지점이 좀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드릴 시간을 조만간 가질 생각이니까 또 그 부분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했나? 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떻게 또 문제를 가지고 또 같이 보니까 흥미진진하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성향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자, 저런 문제들까지 다 포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보통 데이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을 잘 구조화하고 정리해주고 데이터화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초입, 입문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수생들이라든지 이제 막 시험이라는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데이터라든지 도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어떤 영역에서의 흔히 말하는 이제 제일 잘 나간다라는 강사분들은 보통 이 지점을 잘하는 강사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쟁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관리반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면 PT 받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문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품 모의고사라든지, 그죠? 또 스터디를 활용한 또 여러분 문제 개발 훈련을 시켜요. 직접 뭔가 거기서 직접 연구하고 뭔가 찾아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 문항 컨텐츠를 찾는 거죠. 그런 스터디를 또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전공서적을 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전공서적 부수기라고 해가지고 별칭을 또 부여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관리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관리를 받는 거죠. 혼자서는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단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였었어요? 논문이라든지 확장적인 출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못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교수님들이고, 교수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원 강사 따위가 이런 것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점에서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빗나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유일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노량진에서는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다루는 그런 강사임을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독학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아요. 도구적으로. 인정.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노량진에서는 저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대학 교수님하고 하셔야 돼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논문을 좀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모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좀 읽어라, 논문에서 많이 나온다,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논문 볼 건데? 사실은 그 지점이 교수님과 일부 이게 학부생과 이런 학교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하려면 최소한 현직에 계시더라도 어떤 대학원에서 뭐 석박사 과정까지는 공부한 적이, 또 우수한 교수님 밑에서 그냥
양산형 학위가 아니라 정말 우수한 교수님 밑에서 좀 열심히 부대끼면서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걸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거나 하는 거는 좀 별로다. 이제 그 지점을 의탁하려고 저한테 오거나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6개월은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해야 되지만 나머지 5개월은 강사 몫이다. 여기까지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강사가 한다. 교수가 해주시면 좋겠지만 못 해준 건 내가 한다. 나랑 만났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나왔네. 아까 문제 보셔서 아시겠죠? 세 번째들은 사실은 출전도 필요 없고, 그죠? 뭔가를 내가 외워서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풀 수 있는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냥 읽고 상황에서 적응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1월부터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는 문제를 가지지 않고 문제 없이 그냥 서적을 읽어가고 노트를 함으로써 끝나는 그런 학습은 이제 사실은 조금 국어과의 한정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른 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뭐 출제자가 늘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냥 어떤 책을 내고요. 뭐 간혹가다 책을 바꾸고요. 어떤 논문이 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강사가. 그럼 그것만 계속 다뤄주면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타 과목들은 좀 그렇게 고정률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국어과는요. 이건 뭐 이혈형 비혈형도 아니고 인정? 그죠? 와,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문제들을 내세요. 교수님들이. 말장난 같은 좀 세게 말을 하면 약간은 말장난 같은 약간 문제 자체가 과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수님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이거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만을 보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후자라면은 진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개별적인 인지 능력 차이에서 등락이 결정되겠죠.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걸 그 일회적인 평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도 지속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고 성장 발달 과정을 보려고 한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일회적인 평가로 그거를 딱 편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형식 평가다. 그죠? 그래서 국어과가 힘들어요. 국어과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죠. 인정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내가 시간을 공을 들인다고 해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학습이 전제돼야 되는 그런 학습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저런 문제들이 나오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죠? 저런 상황적인 요소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개인이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죠? 그 안에서 뭐 스스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반을 하는 거예요. 스터디 활동이라든지 하프 미니 모의고사라든지 그죠? 뭐 전공서적 부수기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어떤 컨설팅이죠. 공부의 학습의 루트도 조금은 색깔을 이론적 색깔이 아니라 조금은 뭐 세계 방법, 그죠? 최소한 다원적인 방법을 조금은 고민해 둬야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문제를 보는 순간. 그래서 아하, 2026학년도 기출은 좀 이런 성향으로 내셨구나. 2025 때는 비껴가려고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교수님이 자꾸 이제 비껴가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2026학년들은 비껴가는 걸 넘어선 거죠. 비껴가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면 2019 때. 2019학년도에 딱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채점이 되게 어려웠죠. 아마 올해도 채점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런 식의 문제면요, 답이 다양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정답이 있는 것 마냥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